앞선 한솔 기자의 리포트 내용처럼 문신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수십 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문신사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제 주위에도 여성들 말고도 중년 남성들 눈썹 문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현행법상 이 문신이나 반영구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자,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20대, 21대에 이어서 22대 이번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가 되고 제정 논의가 쭉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지난달 말 문신사법 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문신사법은 문신을 합법화하고 의사가 아닌 문신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타투이스트들이죠. 문신 시술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문신사의 자격과 자격 시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문신업소의 개설과 그 위생 안전 관리 의무 등을 규정을 하고 있고 특히 보호자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에 이제 미성년자 문신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생 안전 관리 의무와 같은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그런 제재 방안도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의 문신을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 좀 입장차를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가 좀 유연해지긴 했지만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고 반면에 문신업계는 합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먼저 좀 양측의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의료계는 우선 크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삼는 첫 번째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이유인데 문신이 바늘을 사용해서 피부 깊숙이 색소를 넣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시술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에 상처를 내는 행위 그 자체로 어떤 흉터나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피부의 상처 부위에 이제 염증이나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런 문신이 양성화되면 청소년의 문신 을 부추길 수도 있고 나중에 이 문신을 없애려고 할 때 피부가 이제 다시 복원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신업계는 문신 합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번 문신사법 도입을 굉장히 반기고 있는데요. 피부에 감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초부터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설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시술 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이고 오히려 국가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부작용이나 감염 같은 문제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들한테 이미 문신을 많이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반영구 화장 같은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 체계랑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 오히려 빨리 적절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부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문신을 받은 시술 이용자가 국내 인구 1,300만 명이라고 하는 제 주위로 보면 한 2천만 명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시술자도 35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반영구 시술 문신이 불법이라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비의료인이 시술을 했어요. 그 이후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법률상으로는 명문으로 문신은 불법이다, 문신은 합법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신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료법이나 보건범죄 단속법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법이 적용이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근래 이제 처벌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이미 문신업소를 운영하면서 타투를 해오던 그런 이제 타투이스트들에게 의료법이랑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으로 벌금형 그리고 실형을 실제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문신 기계와 바늘과 같은 물건까지 전부 압수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으로는 이제 2023년도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오던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피부 미용업소 업소 대표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그렇게 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문신사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이것은 이제 위헌적인 것이다. 우리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헌법 소원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미 이제 1992년도에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한 번 판단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문신을 하신 분들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근에 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뭐 그런 추세인데 네. 문신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의료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하다 보니까요. 네네. 불법 시술을 받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시술을 받아서 나까지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네. 현실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술을 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자, 뭐 문신 요즘에 젊은이들 정말 많이 하죠. 거기다 반영구 시술은 뭐 50대, 60대, 70대들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제는 좀 어떻게 저희가 법과 제도를 마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안 그래도 말씀하신 생각나는 게 얼마 전 국정감사 자리에서 네네. 한 타투이스트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자리를 둘러보니 네. 의원님들 중에 절반 정도도 이미 문신을 하신 것 같다. 정치인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뼈있는 농담을 던진 적이 있는데 네. 외국 사례를 보면 이처럼 이제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다고 정한 나라 거의 없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주별로 세부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네. 결국 문신 시술 관련한 규정을 다 따로 두고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제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예. 우리나라처럼 의사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네. 2020년경에는 이제 문신을 예술행위라고 판단을 하면서 네. 지금은 뭐 비의료인이어도 문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제 반영구 화장이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네. 최근에는 탈모 인구에 대한 두피 문신도 많이 좀 수요가 늘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예. 이 사람 신체에 행해지는 시술이니 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네, 네. 현실적인 부분 판단해서 법률이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현실과 이렇게 괴리된 법이 어떤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